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접 제보된 사연인데요. 정말 이런 인간이 진짜 일단 보고 얘기합시다. 제목, 감히 내 남편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인간 말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원제, 이거 환자 가지고 사기치는 거 맞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기준 49세가 된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건 분명 누가 봐도 그래요. 사기가 맞는데, 인간 쓰레기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가 너무나 한심하고 바보 같아서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글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부디 다 읽어보시고 조언을 좀 해주세요. 저희 남편은 4년 전 다계통 위축증이라는 희귀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처음에만 살짝 불편할 뿐 약 복용과 더불어 운동만 꾸준히 해주면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는다라고 하길래 병원에서 그러길래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약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더 불편해지고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진인가 싶고 또 안되겠다 싶어서 세브란스 병원, 삼성의료원, 그리고 서울대 병원은 물론이고 나중엔 아산병원까지 찾아갔지만 결과는 어쩔 수 없다 뿐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방법도 없고 약도 없다라며, 그러니 낙천적인 마인드와 운동으로 병의 진행을 늦추자, 이제는 마음을 내려놔라, 이런 말뿐이었어요. 당시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고요. 또 저희 남편은 본인이잖아. 남편도 그랬어요. 더 했죠. 마치 죽을 날을 받아놓은 시한부 사람인 양 정말 모든 걸 싹 다 놔버리더라고요. 희망마저. 그 잘나가던 사업도 다 팽개쳐버리고 가족들의 앞날도 마찬가지.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아내인 저는 물론이고 자기 아들과 딸까지, 그러니까 저희 가족 모두가 오직 자기에게만 맞춰주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사업, 이게 또 보니까 그래요. 사업체를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사업을 맡아 운영을 하고요. 그와 동시에 남편 본인이 원하는 그 케어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에서 유학을 하던 아들은 군대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 군대도 미뤄가며 저를 도와서 아빠를 케어했지만 이게요, 약도 없는 병이라 그런지 엄청 좋다라는 효소 치료도 해보고 또 명상센터에서 명상으로 다스리기도 하고 한의원도 다녀보고 기치료도 해보고 정말 안 해본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전국을 돌면서 그것도 무려 3년을 정말 죽을 듯이 매달려 봤는데 그럼에도 병의 진행을 저희는 막질 못했습니다. 되려 더 나빠졌죠. 나중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 누군가가 옆에서 부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11월이죠. 전날 명상센터에서 알게 된 선생님 중 한 분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랬어요. 기치료로 이 병을 완치시킨 분이 여주에 있습니다. 그냥 속는셈 치고 한번 가가지고 치료받아 보세요. 이러길래 진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길 찾아갔어요.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 상담도 하고 곧바로 기치료를 몇 번 하게 됐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보니까 충분히 완치시킬 수 있겠군요. 그런데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여주에 방을 얻어가지고 6개월 정도 머무시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 분명히 완치가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약 복용 없이 기존에 먹고 있던 약, 오직 자신이 하는 그 기치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말이죠. 솔직히 이때 의심이 좀 갔지만 너무 당당하길래 낫는다 이러니까, 아무튼 그래요. 반드시 낫는다 장담을 하면서 그래요. 6개월 치료해서 다 나으면 얼마 줄 겁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1억을 제시했어요. 1억을 주겠다. 이후 투룸짜리 방을 얻었고 간단한 집만 챙겨서 여주로 옮긴 뒤에 바로 남편의 치료를 시작했죠.
당시 저희 아들은 군복무를 벌써 2번이나 미룬 상태였지만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다짐을 하며 군대를 또 한 번 미루고, 이게 아버지가 다짐을 한 건지 누가 다짐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들이 가려고 했는데 말린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게 주중엔 자기 아빠 곁에서 케어를 했습니다. 주말엔 제가 내려가서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광명인 집과 비봉에 있는 회사 그리고 여주를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한 거죠. 남편은 거기에 있고. 아무튼 치료를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한약 2가지와 함께 구하기 힘든 아주 귀한 거라며 도라지를 주더니 다 나을 때까지는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1억 그거 절대 떼먹지 말라며 재차 다짐을 받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저는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이러길래 저도 남편 목숨 가지고 장난 안 칠 테니까 제발 완치만 시켜달라 했습니다. 1억 다 줄 테니까. 그렇게 시작이 됐죠. 치료가 아닌 사기가요. 딱 일주일이 지났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복용하는 약이 1가지, 2가지, 3가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약값을 저희 남편이 지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알에 7만 원이나 하는 그 팔진단을 하루에 3알씩 복용했어요. 하루에 21만 원. 그리고 그 외 다른 약들까지 약값만 한 달에 1,000만 원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즈음엔 저희 남편은 이미 그 사람을 나를 살려줄 신 같은 분이야 라며 거의 맹신에 가까운 믿음을 보였어요. 정말 바보 같았지만 얼마나 절박하면 저럴까 싶고, 또 사람 목숨으로 장난치지 않는다라는 이 말, 진짜 이거 하나 바라보고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아니죠. 제발 이 약을 복용해서 완치까진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 지나고 구정 무렵, 그러니까 올 1월 중순쯤에 이 인간이 저희 남편한테 돈 얘기를 했더라고요. 약속한 1억 중에 3분의 1을 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 사기구나 했는데 저희 남편의 눈물 섞인 그 간절함에 또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뜻을 따르게 됐습니다. 대신 제가 그 사람에게 그랬죠. 알겠습니다. 일단 2,000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병이 다 나으면 틀림없이 다 드릴 테니까 앞으로 더 이상은 돈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했고, 그러겠습니다 라는 다짐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 남편이 돈을 입금하겠다 했는데 실수로 3,000을 보냈고 1,000을 돌려주진 않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거 실수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어디까지나 제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2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인간이 또 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는 말이 그랬어요. 오전 오후 남편분 치료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환자를 치료 못해서 생활이 어려워요 라며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까지 써가면서 말이죠. 자기가 돈 걱정을 안 해야 치료에 집중을 할 수 있다. 집중적으로 패고 싶은. 아무튼 그랬어요. 매달 700씩 달라고 합니다. 저희 남편이 먹는 그 약 1,000만 원이 넘는 약들 말고 무료로 주는 약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본인의 생활이 힘들다며 월 700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역지사지. 이 신성한 사자성어를 여기에 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사람 목숨을 살린다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자꾸 울면서 애원을 해요. 결국 한 번 더 참고 그 사람과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완치를 시켜준다는 당신의 말을 믿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약값에 거기다 중간에 지불한 3,000만 원까지. 하지만 내가 여기까진 참을게요. 그러니 700만 원도 줄 테니까 더 이상의 돈 얘기는 하지 마. 그리고 무슨 할 말이 있으면 보호자인 나한테 하시고 자꾸 마음 아프고 몸 아픈 환자한테 돈 얘기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락을 지었는데 이번에는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또 저희 남편에게 돈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번엔 저희 남편도 쉽게 내어주진 않았습니다. 망설였죠. 그간 무료로 주던 약을 끊겠다며 협박을 했대요. 망설이니까. 야, 이런 결국 그게 무서웠던 저희 남편은 이 인간에게 굴복을 했고 월 400씩 지불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 작자가 더는 사람으로 안 보여요. 환자의 심리를 이용해 그 마음 약한 거 등을 처먹는 사기꾼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가 남편에게 그랬죠. 우리 정리하자. 차라리 병원에 입원을 하자. 라고 설득을 했지만 저희 남편은 여기를 떠나면요, 죽는 걸로 알아요. 진짜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 정말 사람이 미쳐버릴 지경인데, 그런데도 너무나 간절한 저희 남편의 눈빛 때문에 강제로 입원을 시킬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분명히 완치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9개월이 넘어갑니다. 거기다 더 나빠졌죠. 완치는 무슨 완치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을 거라는 이상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남편. 거기다 그런 남편 때문에 자꾸 마음 약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가 너무나 한심하고 정말이지 이젠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까지 약값 치료비로 들어간 돈 1억이 훌쩍 넘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인데 앞으로 제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평소 제가 우울할 때면 핫슬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판을 보고 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 간절한 마음에 보내봅니다. 끝으로 혹여나 아픈 환자 보살피는 분들 중엔 저처럼 바보 같은 짓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야, 진짜 나쁜 놈이다. 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이런 게 누군가에 당하면은 이제 사기를 친 놈도 욕을 하지만 보통 아이고 호구네, 네가 호구네 이런 욕도 하잖아. 근데 이거는 그런 거랑 좀 다릅니다. 사람 몸이 저렇게 아프면요, 마음도 같이 약해져요. 이거는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한 겁니다. 개자식이죠. 이거 어떻게 법으로 안 되나? 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직접 제보된 거거든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진짜. 와.